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갑니다. 네, 삼성전자의 힘과 함께 다시 지수는 상승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이 먼저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또 중소형주가 이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교체 매매했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시장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못 간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고요. 4분기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래도 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상반기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회복되는 모습들이 뚜렷하다.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실적들이 3분기에 보여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상장사는 590개에 대해서 금융업을 일단 제외를 시켜서 보게 되면은 일단 누적 매출 같은 경우 한 4.8%. 일단 매출 자체는 계속 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위축이 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매출의 회복은 좀 더디다라는 관점인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일단 조금 부진했지만은 눈높이 자체가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대비해서는 많이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고요. 게다가 코스닥은 오히려 누적 매출이 한 2.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5% 증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쪽이 좀 많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많은 상황들이고 게다가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쪽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선전했다는 관점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죠. 그런 흐름들과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실적과는 어떤 앞으로의 변화와 함께 코스피 시장이 지금 최근에 선전하고 있다는 쪽도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적 관련된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분기별 실적입니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었을 때 2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런 대표적인 흐름들 외에 3분기만 따로 띄어서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 증가, 영업이익도 한 절반 정도는 더 늘어나는 모습들, 순이익은 훨씬 더 좋아졌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일단 3분기 때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작년 3분기 누적과 흐름으로 봤었을 땐 약간 매출은 좀 떨어져 있고 여전히 어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일단 회복은 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아직 작년 전반적인 흐름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관점들은 살짝 보이고 있죠. 하지만 4분기부터 내년까지 변화를 또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장비 쪽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는 쪽인데 또 전기전자 IT 쪽 들어오고 있고요. 서무의복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일단 강조드렸지만 재고가 어느 정도 좀 빠진 다음에 그 재고가 늘어나는 수준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피해 섹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는 쪽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통도 그런 시각적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좀 회복됐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개사가 회복이 됐다는 관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매출 감소한 쪽을 보게 되면 좀 아쉽지만 이제 건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약간 경기 민감 관련된 쪽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좀 줄었는데 하지만 금융 관련된 쪽을 또 눈여겨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때 또 금융주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증권 업종이 한 19% 정도 늘어났고요. 보험 업종은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은 일단 예대 마진이 위축되면서 나왔던 충격들은 보험업종이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증권업은 오히려 어떤 시장의 강세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좀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 또 4분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또 많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단 3분기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또 염두를 해볼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4분기는 국내 기업들이 잘 못 나오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통 일단 인건비 관련된 쪽에 대해서 상여금도 많이 주고요. 게다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어졌던 어떤 위험에 관리한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3분기보다의 어떤 강한 변화는 좀 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파들이 또 이제 4분기 때 많이 이번에 잡히겠죠. 11월 달, 12월 달 이어지는 부분들이 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경기 관련된 BSI, 즉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하고 있다는 점들과 함께 수출도 괜찮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눈높이가 또 그만큼 또 낮아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메리츠 증권에서는 내년 실적들이 한 40% 올해보다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즉 기업 실적들이 빠르게 더 내년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오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세에 대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또 하나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한국의 BSI, 즉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질적인 체감 경기와 수출은 또 거의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향들이 있었고 또 같이 하락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어떤 기업들이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수출 흐름들도 양호하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BSI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난 1월 달에 고점들을 다 돌파하기 시작하죠.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을 높이면서 어떤 수출만 또 한번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양호한 모습들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기업들의 체감 지수와 또 그와 연관될 수 있는 주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이제 올해 4분기 연속으로 기업이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어떤 앞으로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기대한다라는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들이 있죠.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식품, 그리고 또 어떤 서흥이나 뭐 노바렉스 뭐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종근당, 동국제약, 의약품 관련된 쪽도 눈에 띄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도 눈에 확인하게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기대감이 높은데 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면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져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답을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IS 동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벌써 건설주 관련된 쪽이 서희건설, 금호산업, 뭐 어떤 앞서 보셨던 IS 동서 이런 쪽의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근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중요한 폐기물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강자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던 만큼 또 지금 최근에 좀 무거운 조정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이를 반영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특히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시장 대비해서 좀 싸다라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 발표된 실적과 함께 내년까지에 대한 성장세도 기대되는 종목들을 일단 두 종목만 추려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실리콘, 전극, 링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이죠. 이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회사가 TCK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 어떤 반도체 소재 관련돼서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과 함께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리콘 쿼츠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이런 소재부터 제품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매출도 같이 늘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동반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한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325억대, 내년도 400억대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25% 이상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최근의 주가도 좀 강했지만은 여전히 한 번 더 레벨업이 시도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19,000원대, 손절가는 14,700원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심텍이라는 종목 눈여겨볼 수 있는데 PCB 관련된 쪽의 주력으로 보여지면서 한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덩치를 한번 키웠죠.
근데 보통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일단 어떤 수주를 받을 쪽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일단 라인을 늘려야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메모리 칩 쪽, 그리고 또 모바일용 패키징, 그리고 이번에 DDR5를 넘어서 GDDR6 같은 어떤 그래픽 쪽이죠. 게다가 또 서버용 메모리 모듈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마 내년에 또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쪽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판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작년은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가까이 20% 이상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최근에 좀 무거워져 있는데 기회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들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로 22,000원대, 손절가는 17,300원대로 보면서 흐름들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를 반영 못했다고 하게 되면 계속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과는 상관없이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